자,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를 배워봅시다. 일단 부분 집합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게요. 자, 부분 집합이라는 거는 자, 여기 읽어보자. 두 집합 A, B가 있는데 A의 모든 원소가 B에 속해 있다. 그러니까 A의 어떤 원소를 데리고 와도 이게 다 B에 속해 있다는 거야. 알겠지? 이거를 우리가 수학 기호로 한번 적어보면 자, 이게 무슨 기호지? X가 A의 원소라는 거지. 그지? X가 A의 원소에 속해 있으면 이 X가 B에도 무조건 속해 있더라. 이게 만족이 되면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A를 B의 부분집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기호로 이렇게 나타냅니다. 자, 원소를 나타낼 때는 삼지창을 썼지, 그치? 근데 집합과 집합의 포함 관계를 나타낼 때는 이렇게 중간에 하나가 빠져요. 알겠죠? 그리고 A가 B에 포함되는 부분집합이기 때문에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그리면 A의 모든 원소는 B에 속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지, 그치? 맞아? 하지만 B의 원소 중에는 A에 속해 있지 않는 것도 있어. 맞아? 아무튼 A의 모든 원소가 이렇게 B 안에 속해 있으면 A가 B의 부분집합이라고 하고,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이런 그림이고, 기호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거야. 자, 부분집합의 성질 첫 번째. 자,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1번. 공집합은 무조건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야. 그래서 얘들아, 이게 A가 뭐든 이게 상관없이 요 기호 있지. 공집합이 누군가의 부분집합이다라는 기호가 나와 있으면 무조건 맞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공집합이 A의 부분집합이기도 하고 B의 부분집합이기도 한 거야. 무조건 성립할 수밖에 없다고.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분집합을 다 적으라고 할때 가장 먼저 적어야 되는 게 공집합이에요, 여러분들. 알겠지? 자,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이거 시험에 꼭 나옵니다. 되게 중요해요.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별표 쳐놓고. 자, 그 다음에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입니다. 우리가 부분집합의 의미를 되새겨보면 A에 있는 원소가 여기에 모두 속해 있으면 부분집합이 되는 거거든. 맞지? 예외가 없으면 되는 거야, 얘들아. 알겠어? A의 원소 중에서 A에 속해 있지 않은 게 없으니까 A가 A의 부분집합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야. 공집합도 A의 원소가 없죠. A의 원소가 아닌 게 없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1번은 그냥 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약속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외우세요. 알겠죠? 자, 3번에 자,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그리고 B가 C의 부분집합이면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 이거 당연한 건데, 자, 봐봐. 이거를 좀 더 쉽게 설명하려면 벤 다이어그램으로 설명하면 쉽겠죠. 자, 요거를 쌤이 표현해보면, 자, A가 A에 있는 모든 부분은 B에 속해 있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를 보면 또 B의 모든 부분은 C에 속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맞아? 자, 그러면 A의 부분이, 요 A 부분이 전부 다 이 C 안에 들어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당연한 거죠, 그죠? 자, 밑에 보기 문제로 감을 한번 잡아보자. A가 원소를 1과 2를 가지고 있고 B는 1, 2, 3, 4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A는 B의 부분집합입니까? A의 부분집합이죠. 왜냐면 A의 원소 1이 여기에 들어있고 2가 또 여기 들어있고 다 들어있으니까 A가 B의 부분집합이 맞습니다. 이렇게 쓰는 거는 참이고요. 자, 그 다음에 B는 A의 부분집합일까요? 안 되죠. 왜냐면 1과 2는 A에 속해 있지만 3과 4는 A에 속해 있지 않죠. 여기 없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예외가 있기 때문에 B는 A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B는 A에 포함됐다라는 말은 거짓이니까 이렇게 짝대기를 하나 껐지. 이해되죠? 자, 그러면 복습 한 번 더 합시다. 자, 부분집합을 모두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중요한 거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기 때문에 공집합부터 적어야 된다, 얘들아. 알겠지? 자, 2와 4의 부분집합을 모두 구해라. 그러면은 얘들아, 요 원소 2와 4 외에는 있으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3이라는 집합이 있다. 3이라는 집합은 여기에 부분집합이 될까? 안 되지. 왜냐면 3이라는 원소가 여기 포함되어 있지 않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놈만 되는 거야? 원소 2, 4 외에는 원소 2와 4 외에는 아무것도 쓸 수가 없죠. 요 집합의 부분집합은. 그지? 아무튼 부분집합을 모두 구해보면 일단 공집합부터 적어야 돼. 무조건. 어떤 집합의 부분집합이든 공집합부터 적는 거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원소가 한 개인 부분집합을 적어보면 2, 원소 2만 가지고 있는 집합, 원소 4만 가지고 있는 집합. 그 다음에 자기 자신도 뭐예요? 자기 자신도 부분집합이죠. 2와 4를 다 들고 있어도 여기 속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야. 공집합과 자기 자신은 항상 부분집합이다. 자, 1번에 2번 9의 양의 약수입니다. 약수 1, 3, 9죠. 자, 요 x값들을 그대로 원소로 적으면 되니까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1, 3, 9 이렇게 원소가 3개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공집합부터 일단 적고요. 자, 원소가 한 개인 걸 쭉 적어줘요. 1 하나 있는 거, 3 하나 있는 거, 9 하나 있는 거 이렇게 3개. 자, 그 다음에 원소 2개짜리 적을 차례 1, 3, 1, 9, 3, 9를 가지고 있는 집합도 1, 3, 9의 부분집합이고 그 다음 마지막 자기 자신.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죠. 자, 2번 봅시다. 자, 여기 우변에 나와 있는 조건 제시법을 한번 해석해보면 자, 1과 3 사이에 있는 정수라고 했는데 1과 3 사이에 있는 정수는 1, 2, 3이죠. 1, 2, 3을 x값 그대로 원소로 적으면 되니까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집합이 표현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1과 3이 모두 여기 속해 있죠. 그죠? 맞아요? 그럼 요 놈이 뭐다 얘들아? 요 놈이 부분집합이다 라고 우리가 구할 수 있겠죠. 즉 왼쪽이 오른쪽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큰 쪽을 열어주는 거 맞지? 자, 그 다음에 자 A 여기 속해 있고요. 그 다음에 C도 여기 속해 있어요. 근데 B가 속해 있지 않네요. 그럼 부분집합이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원소를 봐도 A 속해 있고 C 속해 있지만 E가 속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두 집합은 무슨 관계냐면 포함 관계가 없는 거야. 어떤 놈이 어떤 놈한테 속해 있지 않다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그 어느 누구도 부분집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도 되고 뭐 이렇게 적어도 상관없어요. 알겠지? 아무튼 이 두 집합은 포함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자, 따질 필요 없어.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니까 이렇게 적어주면 끝이야. 이거 따질 필요도 없어. 알겠지? 자, 두 집합 A와 B에 대해서 서로 같은 집합은 기호로 이렇게 나타냅니다. 너무 당연한 말이죠, 그죠? 원소가 똑같은 놈이 서로 같은 집합인 거예요. 너무 간단하지, 그지? 근데 이걸 알아야 돼. 요거다. 요거랑 A는 B랑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A가 B에 속해 있다라는 얘기는, A가 B에 속해 있다라는 얘기는, 뭐 A가 이렇게 그림처럼 B보다 조금 작을 수도 있지만, A랑 B랑 똑같은 경우에도 이게 성립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 B가 A에 속해 있다는 것도 B가 A보다 조금 작고 A가 더 클 수도 있지만 두 개가 모두 똑같은 크기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맞아? 자기 자신도 부분집합이 되니까. 근데 이 둘을 동시에 만족시키려면 A와 B의 크기의 차이가 나면 안 돼. 뭐가 돼야 돼? A랑 B랑 완전히 똑같아야 이 두 개 다 성립할 수 있는 거야. 이 문제에서 이 말이 나오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야 돼? 아, A랑 B랑 같구나 라고 해석할 수 있어야 돼. 자, 다음 2번 A, B가 서로 같지 않을 때는 뭐 같지 않다라고 기호로 나타내면 된다는 거. 당연한 거니까. 자, 옆에 문제를 한번 보자. 자, 3번에 1번 마이너스 1과 1이라는 집합 왼쪽에 있고요. 자, 요거를 우리가 풀어보면 이거 완전 제곱이 된단 말이야. x-1의 제곱은 0이니까 여기서 나오는 x값은 1밖에 없습니다. x값 그대로 원소로 적으라고 했기 때문에 원소 나열법으로 쓰면 이렇게 1만 가지고 있는 집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집합이랑 이 집합은 같지가 않습니다. 그죠? 원소가 똑같지 않기 때문에. 자, 다음 2번입니다. 요거는 2와 4 사이에 있는 x 자연수는 3밖에 없죠. 그럼 원소 나열법으로 쓰면 이렇게 3이 나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요 집합이랑 공집합은 역시나 같지가 않죠. 자, 그 다음 요거 봅시다. x는 2의 n승입니다. 자, 근데 n은 1, 2, 3 요 차례대로 넣으면 되겠죠. n이 1일 때는 x값이 2가 나올 거고, 자, n이 2일 때는 x값이 4가 나올 거고요. 자, n이 3일 때는 x값이 8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원소 나열법으로 쓰면 이렇게 2, 4, 8이라고 하는 집합이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랑 여기랑 완전히 원소가 똑같죠. 그래서 이거는 같은 집합이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왼쪽. 자, 진부분 집합이 뭐냐면 자, A가 B의 부분 집합이긴 한데 자, A, B가 서로 같지 않을 때 진부분 집합이라고 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A가 B의 부분 집합이면 자, B의 부분 집합에는 뭐가 있어? 공집합도 있고 막 엄청
다양한 놈들도 있고 자기 자신도 있잖아. 맞아? 이걸 다 부분집합이라고 했는데 자기 자신을 뺀 부분 있지. 요 한 개만 뺀 거를 진부분집합이라고 하는 거야. 여기를. 이해되죠? 그래서 A가 B에 속해 있는데 A와 B가 같지 않을 때 우리가 A를 B의 진부분집합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을 제외한 모든 부분집합을 다 진부분집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 문제를 한번 봅시다. 자, 집합 X바 X는 5 이하의 소수다. 요거를 만족하는 X가 2, 3, 5잖아요. 그죠? 자, 그럼 요거를 그대로 쓰면 요렇게 집합이 나오죠. 2, 3, 5. 자, 진부분 집합을 모두 구하라고 했어. 그럼 뭐만 구하면 돼? 자기 자신만 제외하고 전부 다 써주면 되는 거야. 그럼 뭐부터 적어야 돼? 당연히 공집합부터 적는 거야. 그 다음 원소 한 개 있는 거 적어주고, 자, 다음 원소 두 개씩 가지고 있는 거 적어주고, 2, 3, 2, 5, 3, 5죠. 그 다음 원소 3개짜리는 자기 자신이니까 적으면 돼, 안 돼? 진부분 집합 구하라 했으니까 적으면 안 된다는 거야. 알겠지? 여기서 2, 3, 5만 안 적은 부분집합을 다 적으면 되는 거야. 2, 3, 5만 제외한 부분집합을 다 적으면 진부분집합을 전부 다 구하는 거다. 어렵지 않죠? 자, 다음 4번입니다.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A가 원소를 1과 2를 가지고 있으면 공집합과 그 다음 요런 원소가 하나밖에 없는 것과 자기 자신 이렇게 부분집합이 되는 걸 구할 수 있죠. 다시 얘기하면 이 부분집합은 얘들아 어떻게 결정되냐면 1과 2 외에는 원소를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집합은 1이 들어가는 녀석도 있고 1이 안 들어가는 녀석도 이렇게 있는 거예요. 맞아? 마찬가지로 2가 들어가는 녀석도 있고 2가 안 들어가는 녀석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집합을 정할 때는 어떻게 정하는 거야? 1을 넣을지 말지 결정하고 그 다음 원소 2를 넣을지 말지 결정하면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이거를 경우의 수로 생각을 하면 자, 봐봐. 1을 넣는 경우도 있고 1을 안 넣는 경우도 있다는 거야. 부분집합을 정할 때. 맞아. 그 다음에 2를 넣는 경우도 있고 2를 안 넣는 경우도 있어. 여기도 마찬가지. 2를 넣는 경우 있고 2를 안 넣는 경우도 있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요렇게 선택했을 때 나오는 부분집합은 뭘까요? 1, 2죠. 그죠? 요렇게 선택하면 얘가 나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요렇게 선택하면 1은 있고 2는 없으니까 요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요 1은 없고 2만 있는 거는 요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 1도 없고 2도 없는 놈은 바로 공집합이라는 거지. 알겠죠? 이게 뭐지 얘들아? 경우의 수에서 수용도야. 맞아? 자, 원소가 이렇게 두 개일 때는 1에서 두 가지로 갈라지고 또 2에서 두 가지씩 갈라지니까 총 4가지가 되는 거지. 두 가지에서 또 각각 두 가지씩 갈렸으니까 두 가지 또 곱해지는 거야. 원소가 두 개이기 때문에 2가 두 번 곱해졌다 이 말이야. 그럼 만약에 얘들아 원소가 이렇게 3이었어. 그럼 어떻게 되겠니? 요 다음까지에 3이 있냐 없냐로 또 각각 두 가지씩 더 갈라지겠지. 그럼 가지수가 총 몇 개가 돼? 8가지가 돼. 왜? 여기서 두 가지씩, 자, 여기서 두 가지씩 갈라지고, 자, 여기서 또 두 가지씩 갈라지고요. 또 여기서 또 두 가지씩 다 갈라지죠. 이렇게. 그래서 총 8가지가 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원소의 개수만큼 가지수가 계속 이렇게 늘어난다 이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집합 A에서 지금 원소가 1부터 2, 3 해서 어디까지야? 총 원소가 N개가 있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 요것 때문에 부분 집합이 갈리는 게 또 두 가지고요. 얘 때문에 갈리는 게 두 가지. 요것 때문에 또 두 가지씩 쭉 갈려서 N까지 계속 2가 곱해지겠지. 부분 집합의 경우의 수가. 맞아? 그래서 이 부분 집합의 개수가 2의 N승이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진부분 집합의 개수는 진부분 집합은 뭐야? 자기 자신만 제외하면 되거든. 이 부분 집합에는 자기 자신이 있단 말이야. 자기 자신 한 개 있단 말이야. 그지? 부분 집합에. 그래서 여기서 한 개만 빼주면 진부분 집합의 개수가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제를 한번 보면 A가 2, 3, 5, 7 원소를 4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원소가 4개니까 2를 넣냐 안 넣냐 두 가지, 3을 넣냐 안 넣냐 두 가지, 5를 넣냐 안 넣냐 두 가지, 7을 넣냐 안 넣냐 두 가지 해서
2의 4제곱이라는 경우의 수가 나오고 그래서 부분집합은 16개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거를 쌤이 수영도를 다시 한번 그려보면 자 2가 있는지 없는지로 갈라지고요. 3이 있는지 없는지로 또 갈라져. 계속 두 가지씩 곱이 되는 거야. 가지수가. 그죠? 처음에 두 가지였다가 여기 네 가지로 늘어났죠. 그 다음에 또 5가 있냐 없냐로 이렇게 두 가지씩 갈립니다. 가지수가 또 8가지가 됐죠. 2가 3번 곱해져가지고 여기서 또 7이 있냐 없냐로 갈립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계속 두 배씩 가지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원소가 생길 때마다. 그래서 2의 4제곱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진부분집합의 개수는 자 부분집합의 개수에서 뭐만 해주면 돼? 한 개만 빼주면 되죠. 부분집합에 자기 자신이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 한 개만 빼면 15개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거. 이거는 아까 요 4번이 이해가 안 된 학생들은 5번을 듣지 마세요. 4번을 다시 들으세요. 알겠죠? 5번은 4번을 이해한 사람은 쉽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굳이 막 공식으로 안 외웠으면 좋겠어요, 쌤은. 자, 무슨 얘기냐면 문제로 바로 가자. 얘들아, 봐봐. 이 예제만 이해를 합시다. 알겠죠? 자, 2, 4, 6, 8 원소가 4개예요. 그럼 부분집합의 경우의 수는 당연히 2의 4제곱이겠죠? 그 이유가 뭐라 그랬어? 2가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고 4를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계속 2배씩 가지수가 늘어난다 그랬죠. 맞아요? 요렇게 그래서 16개가 된다 그랬는데 자 1번에서 뭐라 그랬냐면 2와 4를 반드시 원소로 가지라고 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얘들아? 자 2를 가질 수도 있고 2를 안 가질 수도 있는 수용도 두 가지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2는 무조건 가져야 돼. 이거를 쌤이 이렇게 표현해놨어. 자, 2는 무조건 가져야 되기 때문에 가지수가 2배로 늘어나지 않고 그냥 한 가지가 되는 거예요. 2배로 늘어나지 않았죠. 그냥 한 가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도 무조건 넣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4도 두 가지로 늘어나지 않죠. 계속 한 가지로 유지가 되는 거야. 이해돼? 그 다음에 6은요. 뭐 넣을지 안 넣을지 안 나와 있으니까 우리 자유야.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돼. 그러니까 여기서 두 가지로 갈라지는 거야. 이해돼? 그 다음 8도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니까 거기서 또 두 가지씩 2배씩 증가하는 거야. 여기서 가지수가 2배로 늘어났고 또 8을 결정할 때 또 2배로 늘어났죠. 그래서 이게 4개가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2번입니다. 8을 원소로 갖지 않는다. 자 그러면 2는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고 역시 두 가지로 갈라지겠죠. 그 다음 4도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니까 두 가지씩 갈라집니다. 2배 됐죠. 6에서도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니까 2배로 늘어났습니다. 이해됩니까? 그러면 지금 가지수가 어때요? 여기서 두 가지로 갈라졌고 여기서 또 2배 됐고요. 여기서 또 각각 2배가 됐습니다. 그런데 8은 안 가져야 돼. 그럼 여기서는 얘들아 요 이어져 온 가지수에서 이 가지가 불어나? 안 불어나? 계속 유지가 되는 거야 이게. 맞아? 계속 유지가 되는 거야. 여기서 더 불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두 배가 되지 않는다. 그냥 유지가 된다 이 말이지. 8은 무조건 없어야 되는 경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게 2의 3승이 돼서 8가지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3번입니다. 2는 원소로 반드시 가지고 4, 6은 원소로 갖지 않아야 돼. 그러면 2는 가져야 되고 4, 6은 안 가져야 돼. 그럼 여기서 선택지가 없죠. 가지수가 안 늘어나겠죠. 계속 1이 유지가 되죠. 가지수가 유지가 되는데 8은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두 가지로 늘어나니까 2배 해서 가지수가 2개가 된다. 2개 맞죠? 자, 유형 9번입니다. 1, 2의 부분집합을 모두 구한 것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는데 자, 일단 부분집합을 쓰려면 뭐부터 적어야 돼? 공집합부터 일단 적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원소로 1과 2만 사용한 집합들을 적어야 돼. 그러면은 원소가 하나인 집합 요것과 요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자기 자신도 부분집합이죠. 이렇게 돼 있는 거는 바로 1번입니다. 자, 그 다음 유형 10번. 자, 1, 2, 3, 4에 대하여 다음 중 옳은 것을 구하라 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집합 A가 이렇게 제시가 돼 있는데 여기서 원소를 알아보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이 중괄호를 없애는 거예요.
중괄호를 없애고 나오는 컴마와 컴마 사이에 있는 놈들이 그냥 그 모양 그대로가 원소입니다. 1, 2, 3, 4. 지금은 숫자밖에 안 나와 있지, 그지? 숫자밖에 안 나와 있으니까 안 헷갈리는데 이게 모양이 복잡한 경우가 있어. 그럴 때 쌤의 충고를 알아야 돼. 이게 중괄호를 없애고 나서 컴마와 컴마 사이에 있는 게 바로 원소다. 모양 그대로가 원소야. 알았지? 원소는 1, 2, 3, 4야. 됐죠? 자, 그러면 1번 보자. 0은 당연히 A의 원소로 속해 있지 않습니다. 원소 1, 2, 3, 4밖에 없으니까. 맞아? 그 다음 2번 요 모양. 얘들아 1만 보고 답하면 안 돼. 요 모양이 요 모양 그대로가 원소에 있냐 없냐? 없지, 그지? 1은 있어. 근데 요건 없잖아. 요건 없잖아. 그래서 2번도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자, 봐봐 얘들아. 3번 요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들어잉. 자, 요 의미가 뭐냐면 1과 2라는 거를 원소로 가지고 있는 집합이 A의 부분집합이 아니다. 그러니까 부분집합이 맞냐 아니냐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부분집합은 어떻게 따져야 돼? 여기에 있는 원소가 전부 다 A에 속해 있냐 안 속해 있냐로 따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애초에 이 기호를 얘들아 어떻게 바꾸는 게 더 쉽냐면 봐봐. 요렇게 바꿔. 중괄호를 없애고 여기를 없애버리고 대신에 이 집합의 포함관계 기호를 이렇게 원소 기호로 바꿔버려.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1이 A의 원소가 맞는지 2가 A의 원소가 맞는지를 체크하는 거야. 이렇게 꼭 체크하세요. 그러면 어려운 문제까지 안 헷갈리고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얘들 어때? 자, 1이 원소가 맞죠? 1 원소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2도 이게 원소가 맞거든요. 그러면 얘는 원래는 이 포함관계가 맞다라고 해야 되는데 보기에서 틀렸다고 했으니까 3번이 옳지 않은 거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쌤이 써놨는데 자, 중괄호 없애고 뭘로 바꾸자? 원소 기호로 바꾸자. 이해되니 얘들아? 오케이? 자, 그러면 요렇게 바뀌죠. 자, 2도 A에 속해 있고요. 자, 그 다음 4도 A의 원소가 맞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4번은 맞는 말이죠. 그 다음 5번입니다. 자, 5번에 1, 2, 3, 4. 1, 2, 3, 4가 여기에 속해 있냐 이거야. 2, 3, 4, 5에 속해 있냐 이거야. 어떻게 바꾸라고 했지? 자, 중괄호 없애. 1, 2, 3, 4. 중괄호 없애고 원소 기호로 바꾸고 요 집합 적어주면 되는 거야. 그럼 얘들아 1이 요 원소가 아니기 때문에 성립하지 않으니까 얘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자, 유형 11번입니다. 집합 AB에 대하여 B가 A의 부분 집합인 거. 자, B가 A에 속해 있어야 돼. 요런 그림이 돼야 되죠. B가 안에 있고 A가 품고 있는 모습. 기호로 적으면 요렇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자, A는 1번에 짝수, 그 다음 자연수. 근데 뭐가 많아? 짝수가 자연수에 포함되잖아. 그지? 자, 그래서 A가 B에 포함되니까 이게 반대로 돼 있죠, 요거랑. 그래서 1번은 틀린 거고요. 자, 2번에 직사각형 마름모. 얘네는 포함 관계가 아니야. 우리가 중2 때 배웠는데, 자, 밑에 봐봐, 얘들아. 평행사변형이 있어, 일단. 평행사변형이라는 집합이 있고, 그 중에서 특정 조건을 만족시키면 마름모가 되고요. 내변이 같으면 마름모가 되고, 평행사변형이 각이 다 90도면 직사각형이 되거든. 요렇게. 그럼 얘들아, 마름모랑 이 직사각형은 포함 관계가 아니야. 서로 포함되어 있지 않아. 알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서로 포함되지 않는다고. 알겠지? 그리고 참고로 알아놔야 되는 거. 마름모, 평행사변형 중에 마름모가 되고 직사각형이 되는 이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요 집합은 정사각형이 된다는 거. 중2 때 배웠습니다. 자, 아무튼 직사각형과 마름모는 포함 관계가 아예 없으니까 틀린 거예요. 자, 3번에 자, 요거를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이게 0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가 0이 돼야 되고 여기도 0이 돼야 되니까 x가 0이거나 x가 1이 돼야겠죠. 자, 그래서 b를 원소 나열법으로 적으면 이렇게 0, 1이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a에 있는 모든 원소가 b에 속해 있지, 그지? b에 있는 모든 원소가 a에 속해 있는 건 아니고 a가 속해 있다. 그러니까 a가 b에 포함되니까 이것도 관계가 반대로 돼 있으니까 틀린 거예요. 자, 그 다음 A 4번 1, 2, 3, 4, 6, 10이고요. 8의 약수는 1, 2, 4, 8입니다. 자, 그러면 요 원소가 작은 놈을 한번 보면
자, 1은 속해 있고 2도 속해 있어. 4도 속해 있는데 8이 속해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포함 관계가 돼, 안 돼? 포함 관계가 안 된다 이거야. 알겠죠? A도 B에 당연히 속해 있지 않겠죠? 이게 원소가 많으니까. 자, 그 다음 5번입니다. 자, 유리수와 실수가 있는데 이거 우리 알죠? 실수가 이렇게 있으면 나눠져 있죠. 어떻게 나눠져 있어? 유리수와 무리수로 나눠져 있습니다. 결국 이 유리수라는 거는 실수 안에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맞지? 그러니까 B가 A에 포함돼 있다. 우리가 찾던 답이 5번이네요. 자, 유형 12번입니다. 자, 요거 얘들아 어떻게 해석해야 돼? A가 B에 속해 있고 B도 A에 속해 있다. 이 얘기는 A랑 B랑 같다는 얘기라고 쌤이 외워두라고 했습니다. 꼭 외워두세요. 시험에 한 문제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A가 원소가 368이면 B의 원소도 368이 돼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좀 이거 어렵지 않나 싶을 수도 있는데 봐봐. x-2, x 플러스 1, x 플러스 3은 대소관계가 정해져 있어. 같은 x에서 2를 뺀 놈이 제일 작고 1을 더한 놈, 3을 더한 놈이 제일 큰 거야. 맞아? 그래서 차례대로 얘가 3, 6, 8이 되면 되는 거지. 그럼 x가 뭐가 되면 이게 다 맞아떨어져? 5가 되면 다 맞아떨어지죠. 그래서 x는 5입니다. 자, 유형 13번. 자, x를 원소라고 했고 x는 3n-2의 결과예요. 3n-2의 결과. 자, 그럼 n은 뭐냐? n은 1과 5 사이에 있는 소수다. 그럼 n은 뭐야 얘들아? 2, 3, 5야. 2, 3, 5. 맞아? 그럼 a가 2일 때, n이 2일 때 n이 2를 여기 집어넣으면 3 곱하기 2 빼기 2가 돼서 x는 얼마가 되는 거야? 4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2일 때 x가 4가 나온다고 이게 나와 있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 n이 3일 때는 여기 집어넣으면 3 곱하기 3 빼기 2가 돼서 x값이 7이 됩니다. 그죠? 3일 때는 x가 7이고요. 자, n이 5가 되면 여기 5를 집어넣으면 15 빼기 2 해서 x값이 13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x값은 4, 7, 13 x값을 원소로 적어야 되기 때문에 이 집합은 원소 나열법으로 적으면 4, 7, 13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1번, 2번, 3번은 2, 3, 5를 원소로 적어놨기 때문에 부분 집합이 아니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쭉 적었어. 공집합부터 다 잘 적었죠. 4번, 5번 둘 다. 그런데 자, 모두 잘 적었어. 요까진 똑같아.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5번에는 4, 7, 13도 있어. 그럼 이거는 뭐야 얘들아? 자기 자신이지, 그지? 문제에서는 뭘 적으라 했어? 진부분 집합을 적으라고 했어. 자기 자신은 제외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5번은 틀렸죠. 4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자, 유형 13번 10 이하의 소수들의 집합을 A라고 한다. 자, 그러면 A를 원소나열법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2, 3, 5, 7이 됩니다. 맞죠? 자, 그럼 요거의 진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는데 자, 일단 부분 집합의 개수 먼저 구하자. 2의 몇 제곱? 4제곱입니다. 자, 그 이유를 또 설명해 줄게요. 자, 2가 있어도 되고 안 있어도 되고 3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요렇게 또 2배가 됐어. 자, 또 5를 결정할 때 2배가 되겠죠. 가지가 4개였는데 총 8개가 될 거고 자, 7을 결정할 때 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니까 또 2배가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2를 결정할 때 2가지 3을 결정할 때 그 2가지에서도 2배 5를 결정할 때 또 2배 7을 결정할 때 또 2배니까 부분 집합의 경우의 수는 2의 4제곱 16개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부분 집합은 뭘 제외해야 돼? 자기 자신을 제외해야 돼. 이 16개 중에 자기 자신 1개 있잖아, 그지? 그럼 1개를 빼서 뭐가 된다? 15개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